네, 맥형입니다. 한 상권에 삼겹살집이 4개가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냉삼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곳에 가서 삼겹살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권에 있는 첫 번째 매장입니다. 상호는 냉삼천국이고요. 외부의 익스테리어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자, 간판은 없습니다. 현수막으로 그냥 저렴한 가격만 어필하고 있습니다. 냉삼 1인분 5,000원. 세 번째, 책방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 책방이라는 상호의 냉삼 전문점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냉동 삼겹살을 팔고 있는 냉삼 전문점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냉삼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으로 가서 냉삼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죽어도 나는 이런 데는 안 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의 경우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 독립점포 창업을 할 때 좀 컨셉 내지는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1번 냉삼천국은요, 냉삼집임을 간판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앞에 배너에 삼겹살이 아닌 복날을 맞이해서 방개탕을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9,000원. 방개탕을 파는 냉삼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두 번째, 간판은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어필하고 있고요. 노포의 느낌이 있습니다. 1인분에 5,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곳은 컨셉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사람들이 좀 가볼 것 같습니다. 시대책방이라는 예전에 서점이었던 곳을 리뉴얼해서 냉삼집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곳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욕탕을 개조해서 삼겹살로 팔고, 이게 이제 컨셉이 있는 곳이죠. 이와 같은 식당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간판이 없는 곳입니다. 간판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전문점 이상의 냉동 삼겹살을 팔고 있겠죠. 이런 식당 여러분들 찾아서 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는 일단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안 가고 싶은 곳은 저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죽어도 이런 식당은 가본 적이 없다, 피한다 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1번입니다. 맛있는 냉동 삼겹살을 먹고 싶습니다. 개인 점포기 때문에 이 냉동 삼겹살의 퀄리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입구에 방개탕을 팔고 있습니다. 조리가 전혀 다른, 삼겹살과 관리가 전혀 다른 방개탕을 또 복날 대비해서 또 반짝 이렇게 또 팔고 계십니다. 무언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신호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은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팔고 있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게는 늘 패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장사 안 된다고 급한 마음에 매출을 올리고자 이런 행동 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식당은 저는 이런 곳은 궁금해서 갈 것 같습니다. 책방인데, 목욕탕인데 삼겹살을 팔고 있어. 그런 곳은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요. 이런 식당의 가장 큰 장점은 컨셉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많이 SNS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당은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들어갑니다. 켜고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을 먹는데 기대한 이상의 음식의 퀄리티, 구성,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으면, 컨셉에 비해 내구성이 부족하면 유탈이 일어나는 거죠.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컨셉만 보고서는 갖춰진 거 없이, 내공 없이 창업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네 곳 중에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세 번째 식당을 갈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식당은 1번, 가장 가고 싶은 식당은 3번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간판은 없습니다. 냉삼 1인분 5,000원. 이게 언젠간 또 6,000원, 7,000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저가로 파는 곳은 서비스라는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연령에 따라서 저의 경우는 사실 음식의 맛도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층들한테는 이와 같은 저렴하게 파는 식당들이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좀 얇은 소비자층한테는. 근데 저의 경우는 좀 다소 비싸도 제값을 하는 곳에서 먹기를 또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크게 서비스 같은 거 기대 안 하고 가더라도요,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약간 좀 실망감? 왜 이렇게 가격을 자꾸 변동하지? 약간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은 이런 곳에 한 번은 가는데 재방문을 계속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생각, 의견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번째 식당은 간판 없는 식당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상권에서 간판이 없는 식당 해본 경험 있나요? 저는 해본 경험 있습니다. 간판 없잖아요. 문을 여는 데까지 소비자들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거든요. 이 문을 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식당은 보통 익선동이나 힙지로 이런 곳이나 아니면 용리단길, 이렇게 젊은 층들, 그 상권 자체가 화려하게 부각돼서 사람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상권, 그런 곳은 이와 같은 아이템이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로드 매장에서 이와 같은 컨셉으로 장사한다 그러면은 아마 고객이 문 여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식당은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난 이런 식당 무조건 걸러내 하는 곳도 적어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많은 창업자들, 개인 점포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를,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댓글을 한 줄의 책의 문구라고 생각해서 읽고선 참고한다면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